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생명과학 강의하는 신지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그 겨울방학 수업 안내를 좀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뭐 간단한 제 소개고요. 지금 저희 수업 안내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학년 1학기 때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제가 일반 선택 과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는 요령은 여기 비고난을 조금 보시면 좋은데 제가 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단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다 비고난이 비어 있잖아요. 전부 다 암기 파트란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생태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들이 통합과학에서 조금 배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원 중에 하나고, 자, 여기는 사실은 생투라고 되어 있지만, 자, 생투 생명의 구성 단계는 사실 암기 단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은 그런 단원이에요. 그래서 1단원은 조금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준비하기 좀 쉬운 그런 단원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단원 같은 경우는 항상성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주의하실 게 여기 이제 전도, 속도 계산, 자, 막전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사실 이제 계산이 좀 많이 나오고 실제 지금 저희가 수능에서도 준킬러로 일단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아주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단원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경계 호르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중등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많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만 잘하면 그런 단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방어 같은 경우는 처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접하는 부분이라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긴 하지만 마찬가지 굳이 이제 암기 파트라 자료 해석을 잘하면 그런 단원이에요. 자, 그다음 혈액형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아이들을 생소할 수 있지만 여기 약간 일부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여기는 공부를 아이들이 좀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 혈액형이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2단원이 1단원보다 조금 더 어렵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3단원인데 이 저희가 1, 2, 3단원 중에 가장 어려운 단원이 3단원이에요.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맨 처음에 자, 염색체 구조, DNA 유전자, 감수 분열인데 요 파트는 기존에 저희가 생명원에서 유전에 들어가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선택에도 유전이 아직 좀 남아 있고요. 여튼하여간 여기는 기본적으로 유전 파트에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좀 상당히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여기는 반드시 아이들이 미리 좀 준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단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자, 진화의 원리는 사실 생투에서 일단 내려온 단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진화의 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디 바인베르크 법칙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계산이 일단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계산이 반드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자, 상당히 여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자, 문제가 쉽지는 않다라고 좀 제가 말씀을 좀 미리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생물의 분류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성이란 계통수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생투에서 단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물론 생물의 분류나 계통수이기 때문에 사실 암기 파트이긴 해요. 그러나 자, 기존에 이제 생투에서 좀 단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에 생투에 있던 수능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약간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직접 지도를 했을 때 생각보다 암기 파트고 좀 이게 생투이긴 하지만 조금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단원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단원 3개 중에서 2학년 1학기 때는 자, 여기 2단원 계산 파트와 그 다음에 3단원은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이제 진로 선택, 자,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학년 2학기는 자, 단원 이 과목 제목이 세포와 물질 대사예요. 자,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과목 제목이 세포와 물질 대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세포학에 대한 그런 과목이거든요. 보시면 자, 이거 기존에는 전부 다 생투에 있던 내용입니다. 자, 생투에 있던 내용이 지금 진로 선택 2학년 2학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파트는 기존에 있던 생명원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사실 전부 다 암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생투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세포 파트, 그 다음에 효소랑 자, 광합성 호흡인데 사실 여기는 전부 다 사실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내용이 어렵지 않은 그런 개념 완성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나 뭐 광합성 호흡 같은 경우도 뭐 좀 개념이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제 회로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아이들이 잘 정리해서 암기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만약에 지금 저희 고등 생명과학이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과목이 3개 있는데 자, 그중에 좀 아이들이 대비하기 가장 수월한 과목이 아마 요 과목이 아닐까 싶거든요. 거의 다 암기 위주입니다. 계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 일단 요 과목은 좀 되게 수월하다. 암기 파트 위주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3학년 1학기 때 주로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게 이제 생물의 유전입니다. 자, 생물의 유전은 제가 여기 보시면 별 3개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별 3개가 제일 많은 건데 자, 요거는 단원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예요. 자, 3학년 1학기 생물의 유전은 마찬가지 대단원 3개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자, 여기 비고란, 여기 생명원이라고 돼 있는 거는 뭐냐? 전부 유전 파트인데 사람의 유전, 그리고 사람의 유전병, 돌연변이는 자, 기존에 있던 저희가 생원의 유전이 있잖아요. 유전에서 상당히 고난도 파트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있던 생원에서도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의 유전병은 굉장히 어려운 단원인데 그 단원이 이쪽으로 지금 올라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기존의 생투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분자 유전학 쪽이 전부 다 들어있는데 그래서 유전자 발현 파트나 생명공학 같은 경우도 자, 기존에 있던 생투의 수능 기출 문제, 어려운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일단 들어있는 그런 단원이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 3학년 1학기 생물의 유전은 저희가 고등학교 가서 생명과학을 배울 때 가장 발목을 잡는 아마 그런 과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만약에 우리 친구가 고득점이나 특히나 혹시 메디컬 계열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요 과목에 대한 특히 3학년 1학기 생물의 유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거고 여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유전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 좀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최소한 두세 번 좀 들으면 상당히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강점이 있는 그런 과목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이니까 조금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어머님들께서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간단히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지금 저희가 이제 입시가 바뀌고 아이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때 각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서 우리 애가 뭘 선택할지를 일단 빨리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그거 그래야지 이제 학습 계획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내신 대비입니다. 자, 내신 대비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우리 아이들 입시 굉장히 내신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사실은 포인트인데 제가 드리려고 한 말씀이 자,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고1, 고2가 약간 조금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자, 아시겠지만 고1은 전체 만약에 평균적으로 300명이라고 치면은 1등급이 30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고2로 가게 되면 이제 단일 과목 무슨 뭐 일반 선택, 생명과학이랄지 물질 대사랄지 각 파트에 거의 아이들 선택자가 한 평균적으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 고2 때 저희가 이제 150명 선택자 중에서 만약에 1등급 받고 싶다 그러면 일단 그 15등이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저희가 고1에서 300명에서 이제 통합과학으로 30등까지가 1등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얘기냐면은 이 30명 아이들의 구성원의 면면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이 30명 중에서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많아야 두세 명 빼고 나머지 다 이과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30명 중에 한 3명 정도 많이 쳐져서 자, 3명 정도는 나중에 문과를 지망할 친구들이고 나머지 27명은 거의 다 그냥 이과 지망생들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고1 때 1등급 받았던 친구들 이제 문과를 뺄게요. 자, 이 27명이 전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150명 안에 고1 때 통합과학 1등급 했던 요 친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15등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만약에 우리 애가 고1 때 20등으로 뭐 통합과학 1등급 받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 고2에 오면 1등급이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요. 자, 고1 통합과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고2 때는 사실 과탐 과목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각 학기별로 굉장히 중요한 과목 선택과 거기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1 때 통합과학 등급이 잘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럼 안심하고 고2 때도 똑같이 1등급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고2에 올라면 상당히 내신 대비가 좀 까다로워지고 치열해지는 겁니다. 왜요? 여기 다 잘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7명의 이과 지망하는 친구들이 전부 여기 들어와서 15등 들어가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다. 그래서 고2 올라오면 고1 때보다 훨씬 더 수학이나 과탐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수학이랑 과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고득점 1등급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대비는 좀 미리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 하나랑 자, 그럼 실제 저희가 고득점 낼 때 어떻게 하냐? 저희가 강남권 내신 문제를 살짝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권에 있는 내신 기출 문제는 거의 다 수능 기출이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뭐 EBS 문제랄지 그다음 뭐 일부 고3 모의고사나 아니면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내시는
자체 제작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튼 하여간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강남권에서 내신 대비는 메인이 수능 기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그 기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입시가 바뀌고 과탐 같은 경우는 수능이 없어지긴 하지만 아마 그 기조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입시가 바뀌기 때문에 자 고3 1학기까지도 어쨌건 내신 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 때에도 아이들이 뭔가 수능에 집중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학습 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이제 방학에 준비한 수업을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수업이 이제 2학년 1학기 전범위 안성입니다. 일단 크게 수업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화목 2시 5시니까 이거는 이제 1월 달에 집중해서 끝내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집중해서 끝내고 2월 달 좀 시간이 남으니까 이때 조금 다른 과목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1월 달에 집중해서 생명과학 2학년 1학기를 끝난 다음에 자, 2월 달에 다시 한번 또 생명과학을 복습해서 심화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과목을 준비할 수 있는 일단 그런 시기가 되는 그런 수업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준비한 거는 일요일 날 10시부터 1시인데 이 수업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회인데 자, 12월부터 2월 말까지 쭉 수업이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겨울방학 전체적으로 좀 꾸준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일단 강의를 하는 수업이에요. 자, 이 두 수업 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개념은 7대 3으로, 그러니까 개념 7, 문풀 3으로 일단 이루어질 거니까 당연히 아마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생명과학 특히 2학년 1학기를 좀 꼼꼼하게 준비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일단 좀 맞을 것 같고요. 자, 당연히 제 교재는 자, 기본적으로 수능 기출이 일단 메인입니다. 아시겠지만 내신은 수능 기출에서 많이 나오니까 자, 수능 기출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핵심 문항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는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게 일단 아이들이 생명과학을 그냥 제 수업을 한 번 들었다고 딱 다 아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들이 여러 번 보는 건데 사실 저는 약간 지향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재나 테스트를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여러 번 보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수업들을 준비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개념을 하나를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수업을 한 번 들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제가 교재에 있는 과제장을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하는데 그 과제장이 제가 수업 시간에 준비했던 거랑 유사 문제예요. 한 번 더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게 되면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테스트는 제가 철저하게 저는 성취도 평가 위주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문제나 과제장에 있는 문제를 서술형으로 낸달지 아니면 약간 문항을 조금 바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테스트에서도 자,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거나 과제에서 풀었던 문제를 잘 풀면 당연히 뭐예요? 자,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니까 일단 아이들이 같은 문제, 같은 유형의 문제를 3번 정도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한테는 무슨 효과? 각인 효과가 있겠죠. 어떤 유형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다지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확실하게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자, 그런 식으로 일단 제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생명과학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갖지 않고 확실하게 어떤 확실한 개념 완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저랑 조금 수업이 일단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서 자, 이제 유전 개념 완성 같은 경우는 뭐냐, 이제 일요일 아침 수업인데 이런 거는 뭐냐면 자, 이제 1월 달에 여러 가지 다른 과목을 해서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2월 달로 넘어오잖아요. 자, 이건 2월 달에 5회 일단 완성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요 수업 같은 경우 보시면 자, 2학년 1학기 때 제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단원이 일단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형 분석, 그다음 주기화 분열, 진화 원리, 계산이 전부 다 들어 있으니까 혹시 이제 1월 달에 뭐 수학이나 아니면 다른 물리 화학 같은 경우 다른 과목 하다가 바쁜 친구들은 요때 와가지고 일단 조금 여기 어려운 파트를 미리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수업 교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는 이제 수능 기출 일단 메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강남 기출 문제, 그러니까 내신 기출 문제가 일단 여러 가지 문제 풀기 일단 개념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네이버 밴드가 있으니까 제가 복습 영상이랑 이제 과제문 풀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수업을 살짝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딱 학원에 오면 제가 일일이 다 숙제 검사랑 그다음 테스트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보면 제가 다 채점하고 제가 일단 그거를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 얘는 이게 틀렸구나, 얘는 이게 틀렸구나 하고 제가 어쨌건 1대1로 잘 관리가 되는 편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클리닉이 필요한 친구 아닌 친구가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조금 회차가 길다 보니까 그냥 다 1대1로 테스트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클리닉이 필요한 친구들은 당연히 제가 뭐 주중이나 주말 클리닉을 잡아서 조금 더 일단 저랑 저희 조교랑 같이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하는 편이니까 자, 그런 점들은 일단 좀 믿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업에서 한 번, 그 다음에 과제장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변형된 테스트로 한 번 더 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3번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확실하게 이 개념을 알고 방학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니까 좀 그런 식으로 관리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당장 아이들이 이제 입시가 좀 바뀐 상황에서 조금 혼돈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여튼 결론적으로는 많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이 남고 많이 공부해야 결국 성적으로도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실력을 높일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